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사자세에 힘입어서 하루 만에 2380선을 회복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인 것이 특징적이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내리면서 660선 선을 내줬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등 중국 관련 소비 관련주들이 또 약세를 보인 것이 특징적이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떨까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계신지 잠시 뒤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증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함께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출중 2부 시간은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으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오늘도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인 시황에 대해서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 종목 수익률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예, 저희가 매일매일 이 시간을 통해서 외환영웅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수익률 현황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5월 2일에 주셨던 롯데 정밀화학 1차 목표가 달성된 이후로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이고요. 1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도 포트에 담겨있는 GS 애경유화 또 후성도 눈에 띄는데요. 애경유화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지금 20%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예, 6월 10일에 주셨던 한진칼부터 또 6월 29일에 주셨던 삼성 SDS까지 수익률 현황이 나가고 있는데요. 모두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요. 매수 함께 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로 덴티움은 지금 역시 10%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볼까요? 6월 30일에 주셨던 세아베스틸 보유 관점이시고 지금 4%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또 7월 7일에 주셨던 현대해상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보유 관점 1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 주셨던 경방 역시 어제 종가 기준 2.5%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신규 편입이 됐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신 대표님 오늘은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리뷰 들어볼까요? 예. 먼저는 6월 29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세아베스틸, 종목 코드 001430. 자, 이 종목은 매수가 대비 현재 4.1% 상승 중에 있습니다. 최근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52주 신고가를 갖고 있는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 평생을 갖고 간다 생각하시고 물량을 줄이면서 끝까지 갖고 와보시면서 본절 청산을 생각하면서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종목 세아베스트 매수가 목표가죠. 32,000원까지 보유해 주시고요. 32,000원. 자, 목표가 도달 시 물량을 80%에서 90% 축소 후 지속 홀딩, 나머지 물량은 본절을 잡고 갖고 가는 전략 항상 똑같습니다. 전략이나 계획이나 다른 사업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 매매에 있어서 주식이나 선물이나 해외 선물은 단순하게 똑같이 계속해야 됩니다. 수익이라는 거는 지속 끝까지 홀딩해야 되고요. 손실나는 거는 과감하게 100% 청산하는 전략. 단순합니다. 항상 똑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7월 7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현대해상 종목 코드 001450. 자, 이 종목은 매수가 대비 현재 9.4%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보험주들이 1년 최고가를 줄줄이 경신하고 있고요. 자,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 금리 인상 기조와 위험 손해율 개선이 대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표가로 제시될 때는 44,000원까지 도달하게 되면 물량은 80%에서 90%만 축소 후 나머지 10%에서 20%만 본절을 잡고 지속 홀딩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지금은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3개월, 6개월, 1년 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략이 되고 그것이 기본이 토대로 돼서 종목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또한 수익률에 있어서 좋은 성과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근에 주셨던 두 종목인데요. 세아웨스트일과 현대해상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듣겠습니다. 자, 어저께도 얘기했습니다. 코스피 횡보가 될 수도 있고 눌림이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다. 지금 시스템을 봐도 횡보입니다. 그러면은 항생지수도 횡보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S&P 500은 횡보입니다. 코스피도 횡보. 오케이. 세 가지가 비슷하게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항생지수를 매매하고 싶은 분들 공격적으로 보수적으로 동일합니다. 오늘은 횡보 위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시고요. 자, 위에서는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25,621이 저항이 될 때는 하방 매도로 보시고요. 자, 밑에서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25,462가 지지 상방 위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 또한 오늘은 횡보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서는 44.97이 저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는 매도. 밑에 43.73 여기는 지지선, 여기서는 상방. 위아래에서만 해주시고요. 견디거나 좀 불안하신 분들은 중간에서는 매매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금입니다. 금은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좀 봐주시고요. 자, 위에서 공격적으로 매매하신 분은 1215.3 여기가 저항이 됩니다. 여기서는 매도. 근데 금을 매매를 하고 싶지만 좀 보수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1215.3이 혹시나 돌파될 때 1218.1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로에펙스입니다. 유로에펙스는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봐주시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자 1.14 295가 지지가 될 때 상방. 근데 유로에펙스를 매매하고 싶지만 혹시나 깨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신 분들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1.14 295가 깨진다고 하면 1.14 245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S&P 500 아까는 동일하게 있습니다. 코스피 항생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다르게 움직일 때 있지만 평균적으로 70-80% 정도는 비슷하게 움직인다 생각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S&P도 횡보입니다. 자, 위에서는 2426.25가 저항이 될 때 매도, 밑에서는 2420.75가 됐을 때 지지 상방, 위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횡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내 시황 점검해 주시고요. 오늘 필살 종목 공개도 부탁드릴게요. 자,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보고 일봉을 여러분들께서 코스피나 항생 추세를 보실 때 일봉 차트를 좀 봐주시면 됩니다. 일봉 차트를 보셨다가 주봉 차트 보시고 월봉, 연봉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데일리, 오늘 현재의 방향을 보면서 매매를 해주실 때 예측은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시장에 맞춰서 대응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코스피 오늘 횡보라고 했습니다. 자,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 자, 2376.72가 지지가 될 때 상방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홀딩해 주시고요. 혹시나 위에 2389.62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물량이 많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축소를 하고 현금을 보유하신 후 신규 종목에 편입을 하거나 또는
52주 신고가를 갖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거기에다가 추가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달리는 말에 타라 어떤 사람들은 하는데 저는 불타는 거, 힘 있는 종목에 같이 편승을 해야 됩니다. 힘이 없는 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손절해야 되고요. 힘 있는 종목은 계속적으로 그 종목을 집중을 하셔서 현금 비중을 축소하면서 물량을 실는 게 나중에 계좌가 수익이 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대응해 주시고요. 자, 거기에 맞춰서 선물 옵션. 자, 선물 옵션도 행복. 자, 밑에서는 311.05가 지지이기 때문에 상방. 자, 위에서는 313.35가 저항이기 때문에 하방. 위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시고요. 제발 선물 옵션과 해외 선물은 오전이나 저녁에 한두 번 매매해서 수익이 나면 밖으로 나가셔서 부동산을 보러 다니거나 모델하우스를 보러 다니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성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거에 맞춰서 필사의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식품입니다. 자, 종목 코드 004410. 자, 이 종목은요, 냉동생지 및 대형 할인업체의 PB 스낵류, 또 음식물 쓰레기 플랜트 시공 및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식품이 우유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형 확대에 따른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요. 자, 누적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8.9% 정도에 증가하고 있고요. 지속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로는 현재가로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는 5,200원입니다. 손절가는 4,300원이고요. 항상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 귀에 따갑게 들립니다. 손절가는 100% 정산. 목표가가 돌아갈 때는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 또한 내가 돈 있든 없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성립을 하신다면 내가 왜 매매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선물 옵션 해외 시장에서 내가 밤새도록 새벽에 아침에 외환형 신동하는 사람을 들으면서 왜 매매해야 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시고 구체적으로 확립을 하신 다음에 매매 시장에 뛰어들고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오늘 필살 종목은 서울식품이었고요.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본격적인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주식 투자 완벽 가이드 중장기 가치주 발굴의 대가 류혜진.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릴게요.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또 하나금융투자의 류혜진 FA팀장 이렇게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전일장에 이슈가 됐던 종목부터 분석하고 오늘 준비해 오신 종목들을 또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혹시 지금 살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의 팁을 얻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바로 카카오입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이 됐었고 종가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카카오의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2, 1. 네, 두 분 모두 굿 들어주셨고요. 송동현 팀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카카오가 이제 코스피로 이제 이전 상장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제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우선은 그러면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좀 살펴봐야겠죠. 네. 일단 이제 코스피 200 특례 규정을 한번 보면요. 상장해서 15영업일 해서 평균 시총 순위가 50일 내로 들어야 우선 편입이 되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44위 정도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15일 동안 이 시총의 변동이 크게 없다면 코스피 200에 추가로 편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이제 아무래도
자산 운용사의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에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로 카카오의 어떤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본다면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이제 IT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IT 쪽은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일단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의 어떤 향후의 성장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카카오 어제 저희 방송 시간에 사도 되냐 이렇게 의견을 여쭤보신 분도 계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굿이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UIL이 20% 가까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현금 배당, 무상증자, 또 주식 소각 결정을 한꺼번에 밝힌 바 있는데요. 이게 굉장한 호재로 작용이 됐었군요. 어제 20% 가까이 올랐었고 앞으로는 어떨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3, 2, 1. 네, UIL에 대한 의견은 또 일치가 됐고요. 굿이신데요. 이번에 류혜진 팀장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네, 그 UIL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제 약간 반반의 의견인데요. 일단은 뭐 현금 배당, 그리고 무상증자, 그리고 자사주 소각 같은 이제 그 세 가지 호재가 한꺼번에 이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어제 좀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동국제강의 그 DK UIL 같은 경우는 동국제강의 그 계열사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폰의 기능이라든지 버튼이라든지 유심칩 트레이라든지 스피커, 고무 덮개 이런 것들을 지금 부품을 생산 중에 있는데요. 지금 뭐 UIL 그 실적 같은 걸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그 인터지스 같은 그 포워딩 계약이 19년도 그까지는 3년간은 유예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기존에 그 매수하셨던 분들은 홀딩하는 거 지금 괜찮지만 지금 들어가기에는 뭐 실적 면에서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전망되는 건 없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만 홀딩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UIL에 대한 두 분의 의견 긍정적이었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어제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친 종목이에요. 남성인데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먼저 들어볼게요. 3, 2, 1. 부정적이시네요. 송동현 팀장님. 네, 우선은 이제 어제 ADAS 자율주행제 관련된 부품이죠. 이 부분이 이제 운전자의 어떤 편의를 도와주는 그런 장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애플 인증을 이제 받았다는 것을 이제 필두로 어제 상한가를 쳤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상한가를 치기도 했고 향후 또 앞으로 어떤 성장성 면을 봤을 때는 좀 굉장히 회사가 작기 때문에 이 ADAS를 개발하는 업체가 꽤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향후의 어떤 경쟁력 면에서는 좀 더 향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제 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좀 더 지켜보고 남성이라는 종목은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남성은 두 분 모두 지금 시점에서 사는 건 아니다라는 판단이셨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의 주가가 어제 2% 가까이 올랐는데요. 유가 급락의 항공주들이 어제 동반 상승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조영애 회장의 배임 횡령 혐의로 또 본사 압수수색이라는 악재가 있었는데 이 소식보다는 어제 유가 하락이 더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이 됐다라는 분석이었어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3, 2, 1. 대한항공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네요. 류혜진 팀장님. 긍정적인 의견. 예. 네, 대한항공은 일단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추천주에 좀 아직까지 담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여름에 휴가 기간도 있고 사실 유가 하락이 좀 강세가 있기 때문에 대주주 배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만약에 혐의가 인정되고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오너 리스크는 감소한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이런 악재나 이슈가 있더라도 사실 이제 실적이 좀 탄탄하고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다고 하면은 단기 조정을 좀 잠깐 받더라도 올라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약간의 투자 심리로 단기 조정을 받을 때 좀 분할 매수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대한항공 부정적인 의견이신 송동현 팀장님. 네,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선 이제 대한항공이 지금 이제 여행주와 맞물려서 굉장히 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행주 같은 하나투어라든지 보드투어 같은 경우도 주가가 현재 좀 하락세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번 연도에 여름 휴가 기간이 굉장히 많죠.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고 일단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유가 부분도 사실 유가 하락이 될수록 항공주는 더 좋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향후에 하반기를 봤을 때 유가는 점진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공주에는 좀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판단을 내고, 결론적으로 정리를 드리면 일단 항공주 그리고 여행주는 다소 단기간에 많이 오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당분간은 좀 추세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대한항공의 배드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7월 11일 화요일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떨까요? 잠시 뒤에 보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어제 1.67%나 오르면서 역대 최고가로 장을 마쳤던 삼성전자가 오늘은 0.04% 정도 약보합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43만 2천원 선에서 지금 거래를 형성하는 분위기인데요.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전자만이 소폭 밀려갈 뿐 다른 종목들은 오름세가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어제 1%대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1% 다시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나 현대차, 삼성물산 모두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0.4% 정도 밀리고 있는데요. 24만 2천원 선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네요. 오늘 지수 좀 살펴보겠습니다.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1% 오른 2,387포인트로 이틀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사흘 만에 상승 출발이 됐는데요. 0.24% 오른 659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1위부터 5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나가고 있는데요. 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위 셀트리온이 강보합 출발이 됐고 메디톡스가 0.2% 오르면서 출발이 되는 가운데 오늘 로엔이 1% 정도 밀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네요.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까요? 지금 화면에 6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나가고 있는데요. 코미팜은 보합권 출발이 됐고 바이로메드가 1% 이상 강세 출발을 하고 있다는 거 좀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신라제는 오늘 소폭 밀려서 출발이 됐습니다. 컴투스 역시 약보합 출발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출발 분위기를 살펴드렸고요.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작해 볼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을 공개하실지 잠시 뒤에 보도록 하고요. 먼저 두 분의 전문가 수익률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송동현 팀장님의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예, 지난 4월 25일에 주셨던 종목이죠. 네오팜입니다. 21%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류혜진 팀장님의 종목도 살펴볼까요? 5월 2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무려 40%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먼저 송동현 팀장님의 네오팜 어떻게 의견 달라지신 게 있는지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아직 달라진 건 없고요. 예. 일단 이제 화장품 쪽이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과의 사드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면서 좀 더 약세 움직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7월 들어서 본격적인 한중 정상회담이 되고 그리고 사드 완화 이슈는 시간이 지날수록 좀 이제 완화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둘 다 경제적으로는 큰 손실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연간 7조 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약 1조 원의 손실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경제는 좀 상호작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역시 어떤 시장지위에 대한 자유시장주의에 대한 그런 전 세계로부터의 어떤 지위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사드 이슈는 길게 끌고 갈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네오팜의 어떤 중국 매출 그리고 중국 파트너십을 맺고 앞으로 향후의 어떤 성장성까지 감안한다면 앞으로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오팜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류혜진 팀장님의 주성 엔지니어링은요, 5월 2일에 주셨던 종목인데 지금 40%
20%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주가는 계속 올라가네요. 팀장님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그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LG 디스플레이랑 같이 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 반도체나 이제 OLED 시장이 이제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장기 호황이 올라타면서 안정적으로는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이다.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때 제시했던 목표가가 지금 한 14,000원 정도가 됐었는데, 이미 목표가를 한번 도달을 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그 목표 그 차익 실현을 하셔도 좋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도, 좀 뭐 무리하게 뭐 2만 원까지는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만약에 시간이 좀 있으시면은 차익 실현하시면서 또 그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주성 엔지니어링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를 2만 원까지도 보고 계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송동현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 드디어 이제 네오팜을 포트에서 교체를 하고 신규 포트로 이제 아스트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2의 네오팜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우선 이제 아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우리나라에 잘 없는 제조 항공 우주 부품 중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이 회사를 주목하고 있었고 추천도 해왔습니다만 주가가 영향을 이제 계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이렇게 면치 못했습니다. 뭐 회사랑 통화를 해봐도 아직까지도 항공 우주 업종에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을 못 받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주식 담당자의 그 입장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뚫고 드디어 장기 이평선을 뚫고 좀 이제 골든 크로스가 되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추세 상승을 하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좀 접근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회사의 장점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면 일단 항공기 부품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같은 경우도 역시 조선 자동차 순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산업 발전이 했듯이 지금 이제 앞으로 제조업 중에서 남은 분야가 바로 항공 우주 분야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항공 우주 분야 중에 회사가 또 몇 군데가 없습니다. 한국 항공 우주를 필두로 밑에 아스트, 그다음 제주항공, 뭐 오르비텍 등 한 3-4개 정도 회사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아스트라는 회사는 이제 동체, 항공 부품의 동체라는 이제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항공 부품에 있어서 쉽게 또 교체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쉽게 글로벌 어떤 이제 항공 회사에서 부품을 쉽게 교체할 수 없는 이유가 항공 특히 비행기의 어떤 안정성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쉽게 아무리 가격 경쟁력이 있더라도 포트를 교체할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아스트는 글로벌 많은 그런 회사로부터 예를 들면 뭐 미국의 보잉이라든지 유럽의 에어버스 등 이런 비행기 회사로부터 꾸준한 수주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도 그런 안정적인 수주 예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실적 점검을 한번 해보면 2분기에 향후 순이익이 한 60% 상향될 것이라고 일단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스트가 이미 기존에 수주를 했던 양이 벌써 1조 7천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2,800억 정도 수준인데요. 이미 안정된 수주가 1조 7천억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미국 스피릿사로부터 2,990억 정도로 부품 조립의 계약 체결이 벌써 나왔죠. 이렇듯 계속적으로 매년 안정적인 수주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어떤 실적 전망도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상향된 그런 추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서의 반응만 괜찮다면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번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SK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SK는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이제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그런 SK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할 수 있겠고요. 그럼 아직 비상장이지만 SK ENS라든지 SK 가스, 또 전 세계적인 신재생 에너지 지금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계속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SK E&S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SK 가스도 역시 LPG차 확대에 대한 공약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SK의 어떤 실적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성장성 면에서도 아주 탁월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앞으로도 SK 하이닉스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앞으로 쓰일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다가올 시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SK 하이닉스도 꾸준한 우상향이 예상되고, 정리를 해드리면 실적 성장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추고 있는 그런 지배구조 회사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또 지배구조에 대한 그런 개편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입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역시 SK를 제가 또 들고 왔죠. 또 제가 이 시점에서도 추천드린 이유는 유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상승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단은 판단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을 일단 추천드렸고요. 올해 예상 순이익이 약 36% 정도 꾸준히 상승할 전망이고요. 지금 또 중간 배당 시즌이 이제 막 거의 끝났는데요. 이제 또 중간 배당도 있고, 그리고 향후에 또 배당 수익률이 약 6% 정도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고 일단 판단이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매력적이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이제 KMW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5G 관련된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5G 네트워크 관련해서 정책 최대 수혜주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미국 스프린트사로부터 본격 매출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 주가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KMW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보시면 현재 17,000원 정도 될 건데 오늘 좀 올랐네요. 네, 지금 단기 조정을 받고 지금 상승 움직임을 또 하려고 하고 있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이제 접근하실 분들은 적립 투자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년 정도 보고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블랙홀 필터 포함해서 일본향 매출로도 한 30% 정도 지금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LED 사업부,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났던 LED 사업부를 고정 연구 개발비를 축소함으로써 이제 적자폭을 이제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리를 해드리면 매출 확대와 그리고 비용 절감, 이런 부분에서 KMW가 주가 상승을 이끌을 수 있는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영호 DSP 한번 보겠습니다. 영호 DSP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또 추천 가격을 한 11,000원대부터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OLED 같은 경우는 향후에 어떤 성장성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에 주가가 좀 탄력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 언제냐면 7월 4일 날 좀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 부분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OLED 투자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가 나면서부터 그렇게 됐는데요. 역시나 OLED 아직 그 슈퍼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향후 1년에서 2년 정도로 더 유지될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또 그 영호 DSP의 실적 자체가 약간 후공정 분야라서 좀 뒤늦게 잡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단 2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실적 발표가 되면서 조금씩 개선되는 움직임을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2, 3분기에 예정된 수주가 굉장히 많다고 일단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인내를 하시면서 영호 DSP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성동현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중장기 가치주 발굴의 대가이신 류혜진 팀장님의 종목을 볼 텐데요. 편안한 매매를 지향하시는 스타일이십니다. 멘토를 삼고 계신 분들 지금 어떤 종목이 공개가 될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네, 5가지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인데요. 지금 뭐 IT나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는 그 하반기에도 상승 모멘텀은 좀 이어질 것이라고 저도 같이 보고 있고요. 근데 어느 정도 그 하반기 실적이 그 상반기 주가에 좀 선반영됐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폭이 상반기 정도로 엄청 크다고 볼 수는 좀 어렵다라고 지금 의견을 주고 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MLCC라고 하는 그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이제 그 주요 제품이라고 하는 그 제품이 가격이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하반기에 그 실적을 좀 견인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LCC 같은 경우는 그 원래는 이제 전자제품 회로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도록 하는 부분인데 스마트폰에는 통상 100개 정도 그리고 대형 TV 같은 경우는 한 300개 정도가 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무라타가 1위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가 2위의 그 공급 회사인데요. 기존의 그 IT 기기에 이제 사용되던 그 물량 같은 게 이제 전장용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그 공급 부족 현상이 좀 심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미래 이런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또 볼 수 있는 지금 뭐 차세대 반도체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레벨 패키지라고 하죠. PLP 같은 사업이나 그 자동차 부품 사업 같은 경우도 본격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 그 사업 부분에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좀 추천드리는 종목인데 지금 뭐 그 17년도 하반기에는 이제 그 PLP 같은 공정이 본격화될 전망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부터는 더 영업이익 같은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더불어서 지금 뭐 스마트폰의 그 듀얼 렌즈 그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확대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실적 부분에서 좀 괜찮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하나금융지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계속해서 좀 차등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될 때마다 이제 금융주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같은 경우에서 이제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는 예대 마진의 수익이 이제 금리에서 거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추천을 드리고요. 증권주 같은 경우는 그 올라간 금리보다 뭐 더 큰 수익 혹은 이제 그 펀더멘탈 같은 이제 강세가 있기 때문에 증시가 뒷받침되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고요. 그래서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에서 종목을 꼽자면 미래에셋대우나 하나금융지주를 좀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금융지주의 그 실적을 보셔도 지금 올해 그 예상 당기 순이익이 1조 6천억 원, 그래서 ROE는 지금 아직까지 7.1% 수준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익 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망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핵심적으로는 그 순이자의 이익이라든지 그리고 또 비이자의 이익이라든지 그 핵심적인 이익이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대손 비용 같은 경우도 지금 안정화의 추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15년도에 그 대규모의 그 희망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판매 관리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효과들이 좀 실적 개선에 같이 반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주가에 어떻게 보면 좀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었던 그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도 지금 3,500원 정도 그 대손 충당금을 좀 전입을 함으로써 그 추가적인 그 대손 충당금의 부담이 좀 감소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투자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요인을 좀 추천을 드리고 세 번째는 고려아연인데요. 그 달리는 IT주가 좀 부담되는 투자자 분들은 지금 철강이나 그 금속주가 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주, 그리고 산업주, IT주, 그리고 금융주의 그 순환매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주면서 주목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그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제 최근 다시 이제 소재주나 산업주 같은 이제 경기 민감주로 좀 옮겨가고 있는 추세인데, 외국인 투자자들만 보더라도 지금 철강이나 화학이나 조선 같은 그 발빠르게 좀 갈아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IT주도 여전히 이제 실적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지만 그동안의 상승폭이 좀 많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원자재 값의 반등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경기 민감주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종목으로는 포스코나 LS나 풍산 그리고 고려아연이 좀 속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국제 금속 가격이 좀 오름세가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외국인의 그 순매수 상위 종목에 들어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또 구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글로벌 광산업체들이 지금 금속 가격의 상승을 좀 위해서 좀 중단했던 그런 이제 그 공장들을 좀 단계별로 이제 그 재가동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뭐 2분기 지금 매출액 이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양호한 그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도 지금 실적에 비해서 지금 FWD가 지금 1.3배에 불과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네 번째는 신세계인데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2분기 그 면세점 부문의 실적이 많이 이제 좀 안 좋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당초 예상보다 좀 많이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지금 30억 수준에 있었던 그런 그 면세점의 일평균 매출액이 6월에는 지금 30억 정도
30억 중반 정도로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중 뭐 지금 최고 수준이었던 그 2월에 38억 원 정도의 매출액이 있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좀 빠른 개선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면세 부문에서 이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폭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총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30%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7월이 그 휴가나 피서로 인해서 그 연중에 그 백화점의 보릿고개라고 좀 불리는 실적이 많이 저조한 달인데, 이럴 때 지금 적극적으로 좀 모바일 마케팅이라든지 신세계는 좀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의 그 광고물 같은 경우를 모바일로 전달을 한다든지, 뭐 백화점 내에서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추적해서 뭐 이벤트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좀 공격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하자면 이제 소비 심리의 개선이 있었고 경기 회복을 하면서 또 강남점이라든지 이런 증축을 통해서 이제 백화점의 그 연결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면세점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정상 궤도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성장률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백화점 부문에서 좀 경쟁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5번째 종목은 테라스이미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내에 그 독점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인데,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투자 확대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지배력이나 그 재무 건전성을 비교를 고려를 해봤을 때 그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그 상승 여력을 좀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 그 아몰레드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때 매수 기회를 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고, 지금 최근 3개월간 그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52만 주, 20만 주 해서 그 매수를 많이 이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 실적들의 그 성장세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018년도까지는 그 삼성 디스플레이 그 신규 투자를 유지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17년도까지는 그래도 가져가도 될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류혜진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신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7626님께서 보내주신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넥스턴을 23,600원에 90% 비중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거든요. 송 팀장님. 네, 넥스턴 굉장히 좋은 회사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넥스턴. 근데 지금 매수 가격이 23,600원. 조금 많이 높은 상태에서 사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향후 넥스턴의 어떤 실적이 이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감안하셔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회사가 좋고, 그리고 향후에 어떤 실적 부분도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회사가 CNC 자동 선반을 지금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이제 향후에 어떤 경제가 좋아진다고 일단은 가정을 한다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이 개선한다면 경기 민감주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넥스턴의 어떤 그 우수한 제품 자체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주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지금 주가가 향후 한 20% 정도 빠진 것 같은데, 그래도 홀딩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면서 또 비중이 90%나 되기 때문에 쉽게 손절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좀 더 홀딩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넥스턴 받으렸고요. 현대위아 문의하신 분 지금 상담 도와드릴게요. 7883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75,500원에 10% 비중 있으십니다. 매도를 고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류혜진 팀장님. 네, 그 75,500원 지금 현재가가 지금 한 65,000원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이 현대이아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뭐 현대차의 그 그룹 같은 게 지금 중국 진출하는 게 좀 부진하다든지, 좀 서산의 그 디젤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진하고 있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대치를 좀 크게 밑돌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가 어떻게 보면 좀 실적의 저점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 뭐 자동차 업황의 그 부진을 감안했을 때 2분기에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의 그 중국의 그 다시 그 회복을 지켜보고 그 추가 뭐 들어가든지 기다리든지 이런 것들을 좀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래도 이제 그 2분기가 실적이 어떻게 보면 좀 저점이기 때문에 3분기는 좀 실적을 개선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3분기의 그 실적에 대한 가시화는 좀 명확하게 나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10% 정도시라면은 그 길게 가지고 가셔도 좋지만 사실 이거는 좀 손절하시고 그 나중에 그 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서 그 이익을 더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비중이 크지 않으시니까요. 고민해보시고 손절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0271님께서 미동엔 시네마를 문의하셨는데요. 어제 미동엔 시네마의 주가는 20% 가까이 올랐었네요.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8,910원에 25%를 갖고 계십니다. 대응 방법을 여쭤보셨거든요. 송동희 팀장님. 8,900원. 지금 보시면 8,900원이 언제쯤 매수를 하셨냐면 상승 조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좀 이제 상승 추세가 있을 때 매수를 전략을 취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이제 ADAS의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 지금 이 자체가 굉장히 테마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정말 회사가 괜찮고 경쟁력이 있는 쪽이 결국에는 나중에 시장의 어떤 지배력을 강화한다고 일단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미동엔 시네마 같은 경우는 저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좀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거래량이 좀 나왔고 지금 조금 더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동엔 시네마보다는 좀 더 기술력이 괜찮은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예를 들면 코리아 FT라든지 회사 기술력도 좋고 회사도 안정적인 그런 회사도 많기 때문에 ADAS 관련된 종목을 좀 보유를 하고 싶으시면 좀 회사까지 생각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미동엔 시네마 같은 경우는 좀 본전 부분까지 온다면 그때 좀 정리를 하시고 좀 더 좋은 회사로 종목을 갈아타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예, 미동엔 시네마는 매수가 왔을 때 정리하실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하나 더 해드릴게요. 환인제약인데요. 4531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19,250원에 20% 비중이 있으시고요. 대응 방법을 여쭤보시네요. 류진 팀장님. 네, 그 환인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17,500원 정도가 되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19,000원이시면 살짝 고점으로 좀 들어가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우울증 치료제의 그 대표 회사 그 신경계 전문 제약사라고 볼 수 있는데 수익성 같은 경우는 지금 탄탄하게 원래 그 의약품 같은 경우는 탄탄하게 수익성은 있고 근데 지금 최근에 그 정신보건법이 좀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보건제도 그 변화에 있어서 좀 수혜의 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정신질환자의 복지 서비스 같은 게 좀 확대되고 그리고 경증에 대한 그 정신질환은 일반 질환으로 좀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정신건강의약품의 그 시장도 좀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좀 기대가 있는 그래도 좀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도 그 2만 주 정도 좀 기간에 그 매수가 있고, 그래서 장기에 그 적자금 들어오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그 실적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높이 그 18,000원, 19,000원까지는 좀 그 홀딩 하시면서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환인제약 받으렸고요. 지금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포착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추세 매매에 달리는 KM 인베스트먼트 김기민 팀장입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추천주 리뷰 좀 들어볼 텐데요. 김기민 팀장께서 6월 9일에 주셨던 금호산업이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32%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리뷰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저평가됐던 이유가 이제 금호 타이어하고 지금 그 상표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리스크 때문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 노이즈가 다 해소가 될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지분율만 하더라도 수익이 연에 2,500억에서 3,300억 정도가 됐었는데 그렇게만 된다 하더라도 지금 퍼가 5배는 매우 낮았기 때문에 한 15,000원까지는 적정 주가로 봤고요. 이제 그게 점점 이제 해결되면서 이제 시장처럼 흐름이 상승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적정 주가를 받는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약간 이제 비율을 줄여가시면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김기민 팀장과 함께 금호산업 매수하셨던 분들 32%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차익 실현할 자리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오늘 추세 매수 공략주 듣겠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SK케미칼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SK케미칼 같은 경우 지금 거의 구영업일 계속 하락
좋겠죠. 이렇게 하락하실 때 물론 이제 뭐 바로 한 번에 매수하시기보다는 분할 매수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현금을 가지고 적정 비율, 예를 들어 한 20%를 이제 SK케미칼을 보유하시려고 하신다면은 하루에 2%씩 뭐 한 열흘을 잡고 하시거나 하루에 4%씩 한 5일을 잡고 추세를 보시면서 매수를 하시는 거 추천드릴 것 같고요. 현재 지금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한 게 기업이나 실적이나 뭐 이런 여러 이유보다는 단순히 여러 차익 실현 매물이나 이런 쪽에 수급에 관련된 리스크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번에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수급 관련 리스크는 주가의 가장 큰 부분은 아닙니다. 주가의 가장 큰 부분은 실적이고요. 현재 실적 같은 경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약간 불안해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찬스로 보시고 마음 편하게 매수하셔서 지금 11월에 거래 정지가 이제 들어갈 텐데 그때까지 길게 보신다면 올해 연말까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거 아니라면은 이제 다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바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과 함께 했고요. 오늘 관심 종목은 SK케미칼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자,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송동현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남은 5가지 종목 지금 공개합니다. 네. 우선 이제 6번째로, 토니모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장품 주가, 제가 조금 일찍부터 말씀을 좀 드렸죠. 지금 사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사드 여파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들이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죠. 일단 지수 자체가 많이 오르면서, 그리고 IT 종목과 최근에는 바이오 종목까지 많이 올랐는데, 자, 화장품 종목은 아직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재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 대한 어떤 아직까지도 한국의 화장품 사업은 중국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어떤 향후 성장성이 둔화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 때문에 계속 주가가 눌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좀 앞서서 서두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자, 사드라는 문제는 물론 정치적인 이슈도 굉장히 많이 껴있고 중요한 향후의 성장성 면에서 둔화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경제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지금 한국과 중국 둘 다 지금 현재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경제적인 면에서 자꾸 그런 상대적으로 한국이 중국보다는 좀 약소한 국가로 볼 수 있는데, 약소한 국가를 대상으로 계속 그런 보복성 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시장 경제주의국으로서의 약간, 자존심에 대한, 체면을 굽힐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라는 것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중국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놔둘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 또 중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에 투자해 놓은 공장에 이제 많은 인력들이 있는데 다 중국인들이 대부분 다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중국에서는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면모를 봤을 때는 또 7월 또 본격적인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7월 중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또 과거에 박근혜 정부처럼 미국만 보고 있는 그런 또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도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7월 중에 사드 이슈가 분명히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를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왜냐하면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많거든요. 화장품 회사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토니모리도 그 중에 하나인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향후의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지만 주가가 아주 높은 상태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또 평균 단가가 낮은 상태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또 안정성 면에서 높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해서 한번 좀 길게 중국과 화장품과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7번째는 엔지스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엔지스 테크놀로지도 역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죠. 지금 엔지스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보시면 오늘 주가가
아직 제자리 걸음이네요. 17,900원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좀 굉장히 작은 회사고요. 작은 회사지만 시총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또 향후에 자율주행 이슈가 주목을 받는다면 또 상승폭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좀 다른 점은 지금 이제 보시면 자율주행 관련된 것은 아직은 이슈에 불과합니다. 어디 뭐 구체적으로 공급 계약이 됐다는 소식도 없고, 상호 어떤 MOU 정도 단계, 기술 협약 정도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거든요. 하지만 엔지스 테크놀로지는 자율주행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지금 BMW라든지 유럽 GM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지금 현재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고 있고,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실제로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향후에 또 이제 자율주행의 본격적인 또 이슈가 된다면 그때 좀 더 주가가 빠르게 오를 수 있는 부분이다. 전기차랑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전기차는 하나의 그냥 이슈였습니다. 하나의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거 종목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그거는 이제 실적이 본격화됐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제 자율주행도 이제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기대감입니다.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매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에코프로처럼 큰 폭으로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엔지스 테크놀로지를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 인포뱅크인데요. 인포뱅크 역시 같은 엔지스 테크놀로지와 같은 그런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포뱅크도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주가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수급적인 면모가 강한 종목 쪽으로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등등 실적이 확실히 나오고 있고, 오르고 있는 종목만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는 그런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식하기 굉장히 좋은 장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향후에 코스피의 상승 여력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고요. 또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떤 격차가 계속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조만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좀 상승 추세가 좀 길어지긴 하지만 성장주와 가치주의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코스닥도 좀 있으면 조금만 더 지나면 본격적으로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인포뱅크도 역시 지금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합니다만, 회사의 말을 들어본다면 지금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향후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반응이 굉장히 좋다라고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뱅크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감이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조금씩 시간이 지난다면 주가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9번째 제이준 코스메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화장품 종목인데요. 그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역시나 사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G20 회의에 가서도 중국에서 보복성 조치가 계속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주가가 더 빠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주가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도 좀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제가 계산해 봤을 때 17년도 대비 약 퍼 7배, 화장품 산업 전체가 약 20배 정도를 받고 있다면 우선은 제이준 코스메틱은 너무나 적은 7배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부분만 조금 해소가 된다면 주가가 좀 빠르게 갈 수 있다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제 너무 많이 빠졌는데 지금 5.44%, 5,620원의 주가를 받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한 만 원 정도는 갈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이준 코스메틱을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현대로보틱스 보겠습니다. 현대로보틱스도 SK와 같은 관점입니다. 지주회사의 어떤 개편 이슈, 지주회사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 안정적인 현대오일뱅크를 지분을 또 가지고 있죠. 또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회복을 한다면 역시 현대로보틱스도
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고 SK 이노베이션과 뭐 같은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장성이 있는 로봇 분야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기 민감주인 현대중공업을 또 보유를 하고 있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에 속하는데, 제가 또 소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경제가 조금씩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계속적으로 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포스코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또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조선주는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또 가장 느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착안한다면 현대로보틱스의 현재 주가 현재 주가 위치로 봤을 땐 충분히 또 상승할 여력이 높고요. 또 더 길게 봤을 때는 약 지금으로부터 한 2배 정도까지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일단 판단되기 때문에 현대로보틱스도 지금 관점에서는 접근하기 좋은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송종현 팀장님의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낙폭 과대주의 달인 10가지 종목을 모두 본 거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주에 대해서 포착 신호가 들어왔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JB스탁의 최재훈 연구원 만나볼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통화 연결이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혜진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그 5가지 종목 공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대한항공인데요. 이제 그 약간의 그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지금 일단은 상반기에는 그 사드 배치 여파로 이제 LCC 그 저가 그 항공사의 좀 성장이 좀 두드러졌다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객이나 화물 이런 성수기로 이제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뭐 사실 그 여객 호조라든지 이제 화물 매출액에 그 강세가 있었지만 그 유가 부담이 좀 있었던 단점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유가가 지금 뭐 45달러 이하로 좀 하락했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 사실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가가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 전에 일단 여객의 호조나 뭐 화물 매출액 같은 실적 같은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그 더 큰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제 뭐 델타,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델타항공과 합작 투자를 해서 지금 미주의 그 290개 도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할 수 있는 그 호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태평양 노선 같은 환승객 같은 유치가 수월해질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미 뭐 대형 그 기의 그 교체는 한번 끝났지만, 미주 노선의 이런 경쟁력 같은 확보를 통해서 이런 매형 성장이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그 중장기 쪽으로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미래에셋 대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대우증권의 그 높은 이익 모멘텀,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이 이익 안정성이 좀 가미되어 있는 그런 합작된 그런 회사라고 좀 볼 수 있는데, 17년도에 그 예상 당기 순이익이 지금 3,600억 원, 그리고 ROE를 5.4%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좀 자본 규모가 큰 그 초대형 IB에 우월적인 좀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그 퇴직연금 시장은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그 퇴직연금이라든지 글로벌 자산관리, 그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또 퇴직연금에 굉장히 강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좀 계속 가져가시는 건 좀 추천드리는 종목인데, 지금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이슈가 지금 네이버와 그 각각 그 5천억 원씩 교차 지분을 좀 투자하는 그 단행을 했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와 그리고 대형 IT 기업 간의 대규모 지분을 제휴한 그 사상 처음에 있는 그런 일인데,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에 지금 이런 이슈에 발맞춰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스타트업의 그 발굴을 할 수 있다, 이런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런 투자 확대로 인해서 이제 비용 증가가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뭐 인터넷 상거래 그 모바일 간편 결제라고 하는 그 네이버페이 이어지는 이제 플랫폼 같은 사업 역량은 계속해서 이제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도 지금 뭐 네이버페이에 그 체크카드를 쓰고 있는데, 이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결제를 하고 이제 마일리지가 쌓이면은 네이버페이에 그 소속되어 있는 그런 쇼핑몰에서 똑같이 현금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IT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결제 서비스가 이제 증권사에도 첫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는 사실 뭐 이제 IT를 빼놓고 뭐 금융이라든지 뭐 다른 산업 같은 거를 빼놓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좀 좋은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
더불어 네이버 같은 경우도 같은 비슷한 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좀 추천을 드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S-오일인데요. 그 S-오일 말씀드리기 전에 하반기에는 좀 정유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 제가 계속 이제 좀 얘기를 드렸는데, 정유나 화학 같은 이제 수출 업종 같은 게 이제 좀 호조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실적이 그 전망치를 점점 이제 좀 증권사에서 올리고 있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정유 업종 같은 경우가 하반기 실적을 좀 이끌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그래서 정유 업종의 업황 개선에 이제 그 이어서 이제 수혜주를 보시면은 SK이노베이션이나 뭐 S-오일이나 그리고 GS 같은 경우가 있는데, 2분기에는 이제 정제 마진은 좀 견조했으나 이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그 실적이 2분기 시장 좀 전망치에 못 미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이제 유가 어느 정도 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런 그 마진 같은 경우도 아직 견조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로 좀 이익 모멘텀이 아직 강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고요. 지금 3분기부터 그리고 가솔린의 그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과 또 중국의 산업화 그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젤 마진에 대한 개선 같은 경우로 이제 그 정제 마진 같은 게 이제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그 주가 고점 대비 한 약 1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실적 부진에 대한 것들을 좀 거의 다 반영을 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 3사가 지금 2분기에 그 실적 우려 같은 경우로 주가 하락이 됐을 때 오히려 좀 지금 매수기 기회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적극적인 배당 정책 같은 경우 아직 유효하고 있기 때문에 7% 이상의 그 배당 수익률도 매력이 있는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유 수급 같은 경우는 신규 설비 같은 게 좀 제한적인 반면에, 지금 주요 지역들의 그 정제 설비 가동률 같은 경우는 이미 사상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유 수급의 구조적인 성장 같은 경우도 기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장기적으로도 좀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뽑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테스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그 3D 낸드 핵심 공정인 이제 그 하드 마스크용의 ACL 증착 장비가 좀 주력 제품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3D 낸드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말했듯이 뭐 업황 호조, 그리고 또 2분기에도 좀 2분기, 3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좀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뭐 주요 고객사의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반도체 부분에서 좀 투자 확대를 좀 더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고객사들 같은 경우 이제 지금 투자 확대를 하고 있고, 이런 그 여파로 이제 마진 개선이 될 것이다 보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하반기에 또 대규모의 수주가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작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조정률 중일 때 좀 매수를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장비주 같은 경우는 지금 분기 실적의 모멘텀보다는 그 미래 실적 기대치를 좀 제공하는 그 수주 소식 흐름에 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투자 발표 소식 같은 경우는 좀 하반기에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좀 연말로 가면서 이런 투자 계획이 좀 발표되면서 더 크게 좀 성장할 것이라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그 종목은 롯데케미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유가나 납사 같은 그 가격 하락에 따라서 조금 이제 그 분기 실적의 감소 요인이 좀 되고 있지만, 일단은 그래도 지난달부터는 좀 주요 제품의 스프레드 좀 확대되고 있고, 납사 가격 같은 하향 같은 경우도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평가 손실은 좀 어느 정도 산실이 될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도 최악의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도 좀 충분히 낮아져 있는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타이탄 뭐 IPO라든지 이후에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투자 포인트로 잡고,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넣고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혜진 팀장님의 10가지 종목을 모두 봤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포착주가 나왔는데요. 저가 매매에 달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JB스탁의 최재훈 연구원 전화 연결해볼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4월 3일의 추천주 에코프로는 벌써 75%가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두 번 추천을 해주셔서 평균 수익률은 60%를 넘나들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간단하게 리뷰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실적 호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도 좀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목표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는 쪽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에코프로는 뭐 작년부터 해서 공격적인 설비 증설을 통해서 이미 전체적인 생산 설비를 마쳤기 때문에, 올해부터 내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매출액에 대한 큰 상승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가져가신다면은 조금 더 기간을 더 가져가시면서 홀딩하실 전략도 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22,000원에서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일단 매도 쪽으로 좀 가닥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도 눈에 띄셨을 것 같은데요. 종목은요? 네, 유니슨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 단지 조성 및 운영 업체인데요. 일단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환경 보호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보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도 5%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30년까지 정부에서 전력 대체율을 20%까지 확대할 전망이기 때문에 전력 대체율 20% 확대 시에는 총 50조 원 가량의 시장이 열리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유니슨 같은 경우도 매출의 부분에서 크게 증대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 또한 최근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현재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 3,300원, 손절가 2,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 제비스탁의 최재훈 연구원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마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 팀장님, 또 역시 하나금융투자의 류혜진 FA 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